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지난 13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1,500명, 확진자는 6만 5천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14일 중국중앙TV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후베이성에서만 지난 14일 하루 동안 확진자가 4,823명, 사망자는 116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28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확진자 중 1명은 폐렴으로 산소 공급 치료를 받고 있고 20명은 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롯데쇼핑이 현재 운영 중인 점포 중 실적이 좋지 않은 200여 곳의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쇼핑 부문의 패러다임이 온라인 쪽으로 옮겨간 데다 사드 사태와 함께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 대내외 악재가 이어지자 롯데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대규모 점포 구조 조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위아래로 접히는 형태의 삼성전자의 새 폴더블폰 갤럭시 G 플립이 오늘 국내에 출시됐습니다.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는 오늘 오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갤럭시 G 플립 판매를 시작했고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30분 만에 완판되며 폴더블폰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 우려에도 우리 시장은 우상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꺾였다, 급락이다라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그동안의 연일 신고가 랠리를 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 뭔가 좀 일단은 이탈되는 모습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시장 꺾이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조정받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미국 시장 그동안 계속 신고가였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지금 그냥 최근에 조금의 반등이 나온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은 상승 전환하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지금 코스닥이 헬릭 스미스 사태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주인 반도체 업종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상승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지수가 오른다, 와 우리 시장 강하다라고 보시기 조금 어려운 게 주도주만 갑니다. 삼성전자 오늘 갤럭시 G 플립 호평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폭이 큽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들, 관련 종목들 상승폭이 큽니다. 이 정도로 상승폭이 나오면 나머지 종목이 보합이어도 시장 이 정도 움직여줍니다. 즉 전체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삼성전자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 주도주들만 올라가다 보니까 내 종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은 헬릭 스미스발 급락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 약세 흐름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참 어렵죠? 금요일 시장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장이 2244, 0.5% 안팎의 상승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에 좀 밀리다가 2250선 위까지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240포인트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살펴볼까요? 수급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줍니다. 외국인이 오늘 매수 물량이 굉장히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 방어해 주는데 현선물 시장 모두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연기금만 사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볼까요? 보시면 전해드렸다시피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중반대, 2% 중반대로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올라가고요. 이 세 종목이 사실 시총 1, 2, 3위 종목이 이 정도 올라가주면 나머지 종목들 가만히 있어도 지금 0.5%에 준하게 올라갑니다. 네이버도 올라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이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준수한 편이고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LG화학, 현대차, 셀트리온, 현대모비스까지 모두 올라가고 삼성 SDI만 차익 실현 물량 소폭 나오지만 시총 상위주들 흐름 괜찮은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삼성물산도 올라갑니다. SK텔레콤, 신한지주 상승하는 가운데 LG생건, 포스코, 한마디로 경기민감주들 중국발 좀 악재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은 오늘 살짝씩 다시 밀려가는 모습, 장 초반에 윗골이 좀 다는 모습들 화장품 관련주들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음 볼까요? 코스닥 시장이 좀 문제인 게 상승하다가 하락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687.12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장 초반에 밀리면서 시작했다가 쭉 반등했다 다시 꺾여 내려오는 조금 요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게 아무래도 헬릭 스미스발 악재가 조금 있는 모습인데 수급 본 뒤에 확인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양시장 모두 수급은 같습니다. 개인 외국인 사고 기관 팔고 코스닥은 기관이 연기금까지도 팔고 있는 모습인데 시총 상위주들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올라갑니다. 조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HLB나 헬릭 스미스 신라증과는 다른 쪽으로 섹터를 보셔야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뭐 시밀러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계속 잘 달리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최근에 65,000원대까지 지금 치고 올라오면서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HLB 하락하고요. CJNM이 기생충 관련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온 뒤에 어닝이 좀 아깝다, 실적이 아깝다라는 얘기 계속 나옵니다. 어닝 쇼크에 준하게 나왔기 때문에 CJ ENM이 어제 상승폭을 거의 다 되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얘기가 있는데 참 실적이 아쉽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러다 보니까 같이 밀려 내려갑니다. 펄어비스 지금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조금 모멘텀 부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18만 원대까지 강하게 밀려 내려옵니다. 자, 시총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위주들이 굉장히 상이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면 KMW, 5G 관련주들은 어제 하루 쉬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선별적으로 올라가고 원익 IPS, 원익 QNS 다들 지금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폴더블 혹은 전기전자 관련주들, 반도체 부품 소재주들 전부 다 올라갑니다. 오늘 이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가 버티거나 올라가주는 거고요. 다음 볼까요? 많이 올라온 에코프로비엠은 차익 실현 물량 나옵니다. 휴젤 빠지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헬릭 스미스가 무려 10%입니다. 근데 장 초반에 헬릭 스미스는 8만 원 중반대까지 올라가면서 VI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급등이 좀 나오면서 약물 혼용은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뒤에 삼성 관련된 얘기들이 악재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잠시 뒤에 특징주에서 정보경 캐스터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1183원대까지 올라오는데 사실 지수 움직임에 비해서는 환율 움직임은 크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1시 56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했다는 소식에 오늘 국내 증시 하락세로 출발했는데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상승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롯데쇼핑, 헬릭스미스, 영화테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 헬릭스미스입니다. 엔젠시스 임상과 관련해서 입장을 번복한 헬릭스미스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9% 넘게 급락했고요. 거래가는 71,7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큰 폭의 변동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전에 급등했던 주가가 다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헬릭스미스가 엔젠시스 임상 3상에서 환자 간 약물 혼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엔젠시스가 약효는 있지만 약물 혼용 때문에 임상에 실패했다고 주장해왔던 입장을 번복한 건데요. 하지만 결국 엔젠시스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헬릭스미스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헬릭스미스가 오르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롯데쇼핑은 작년 4분기 실적 부진 여파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현재 2.88% 내렸고요. 거래가는 11만 8천 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종일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최저가는 11만 7,500원입니다. 롯데쇼핑의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실적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강도 높은 체질 개선 작업이 시작됐다는 점인데요. 롯데쇼핑은 전체 700개 점포 중 30%에 해당하는 200개 점포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970년 창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구조조정인데요. 롯데가 유통업을 벌이고 수익이 나지 않는 점포들이 문을 닫는 것을 시작으로 당분간 롯데는 변화의 한가운데에 놓일 전망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폐배터리 시장의 수혜가 기대되면서 영화테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꽉 찬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가 12,65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 11시쯤 수직 상승한 이후에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배터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를 재활용하는 시장의 동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폐배터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배터리 리사이클링 센터 건립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편 영화테크는 전기차 부품 등을 개발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 2018년 폐배터리를 이용한 ESS 재사용 개발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선정돼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의 수요가 전망되면서 오늘 영화테크가 시장에 관심을 끄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자, 금일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합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유가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2위 석유 기업입니다.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BP 경쟁사인 엑슨모빌, 세브론 움직임도 함께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유가에도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세계가 청정 에너지로 전환해 가면서 이 석유 기업도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라는 게 이 전체적인 어떤 시각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주요 주주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하고 있고, 또 각국 정부도 환경 대책을 의제로 다루면서 이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방향 전환이 필수라고 지금 느끼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BP 같은 경우에는 이 청정 에너지로 사업 초점을 옮겨갈 방침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작년에는 어떤 풍력과 또 태양력, 또 바이오연료, 그리고 저탄소 에너지 개발에 5억에서 7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억 원을 좀 투자를 했는데, 이 같은 해 기존 석유와 또 가스 사업엔 140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BP가 내년 목표가 유럽의 경쟁 석유사 로얄 더치셀과 토탈, 또 미국 엑슨모빌과 쉐브론 등이 세운 계획을 훨씬 능가한다라는 지금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BP는 과거만 목표 설정에 다른 경쟁사들죠. 엑슨모빌과 쉐브론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대책을 계속 하지 않을까를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BP가 이제 계획을 발표한 뒤에 어떤 자본을 올리는 걸 보게 되면은 미국 메이저 석유 회사들 탄소 감축 조속 속도를 제고하게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엑슨모빌과 쉐브론도 이 파리 기후 협정에 동의하고 또 탄소세를 지원하는 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했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기업들의 향후 어떤 과정들은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엑슨모빌과 쉐브론 두 기업의 CEO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핵심과 석유, 또 핵심 석유죠. 핵심 석유와 가스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고, 풍력과 또 태양열 같은 수익률이 낮은 재생에너지의 전환은 계획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본업을 포기하는 부분,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부담감을 느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이번 올해 5월이죠. 연례 총회를 합니다. 총회에 앞서서 이 네덜란드를 거점으로 환경 관련 활동을 하는 주주단체죠. 팔로디스 같은 경우가 양사의 운영 전략을 파리 기후협정에 맞춰서 조정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준비 중이다라는 부분을 밝혔는데,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떤 유가나 여러 가지 변수 부분을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지금 최근에 이 전기차나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대체제로 지금 전기차 관련 그 주요 원자재죠. 이 리튬에 대한 시장에서 관심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국제 유가, 그러니까 석유의 가격은 떨어지고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으로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리튬 전지로 굴러가는 이 전기 자동차를 테슬라 등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 최근 효과가 이 리튬이온 가격도 지금 상승세를 좀 이끌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리튬 쪽에서의 그 시장에서의 관심은 점점점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의 LG화학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이 원자
전기차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한테도 연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추후에 봤을 때 테슬라의 주가가 이런 리튬이온이나 여러 가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주가 상승을 계속 자극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노제팬 운동이 작년부터 굉장히 격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서 아사히그룹이 1년 전보다 323억 원이 매출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큰 타격을 입은 건데 이게 불매운동 여파가 언제까지 지속될까가 또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불매운동 여파로 이제 일본 기업들의 한숨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런 여파가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그 아사히죠. 우리나라에서도 불매운동 이전에는 일본 맥주 수출의 61%를 우리나라 차지했는데 그중에서도 아사히가 어떤 가장 큰 시장 규모라고 좀 볼 수 쳤고 유명했던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일본의 불매운동 여파가 그대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아사히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보다 49% 감소한 201억 엔을 기록했는데 역시 엔화 상승도 타격을 주는데 좀 일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추가 수출 아사히는 올해 전년보다도 1% 증가한 2,030억 엔의 매출을 지금 예상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아사히뿐만 아니죠. 다 아시겠지만 이제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도 올해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유니클로 1년 중에서도 어떤 4분기가 어떤 가장 큰 그 성수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4분기 매출에 급감하면서 단기 순이익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좀 추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역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롯데쇼핑이나 볼 수 있겠죠. 이 FR 코리아의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게 롯데쇼핑인데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롯데쇼핑에 대한 시장에서의 좀 불안감은 좀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이 지분법으로 이익을 연결하는 기업들이 FR의 코리아뿐만 아니라 롯데 유럽홀딩스, 코랄리스, 또 자라리데이 코리아 같은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우려스러운 감을 그대로 좀 반영하지 않나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도 여러 자회사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임대료나 인건비 같은 재반 비용을 좀 줄이지 못한 점도 이런 실적 악화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일본 불매운동의 직격 탄을 맞은 게 이제 항공업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항공업계 같은 경우에도 예상대로 작년 4분기와 연간 실적에서 마이너스 성적표를 대부분이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이 부분이 좀 바뀐다고 한다면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할 텐데 아직까지도 이제 물음표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노제팬 또 그리고 홍콩 사태 같은 여파가 회복되기 전에 또 악재나 퍼졌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확실한 탓에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영업 손실이 4,270억, 이 저비용항공사 LCC 업계 1위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작년 4분기에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대부분의 이런 아시아 이 항공업종들이 적자를 기록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시장에 대한 좀 불안감은 계속 나올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항공업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작년 3분기부터 이어진 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단거리 노선 여객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항공사마다 이 자구책으로 탑승률을 채우기 위해서 운임을 공격적으로 낮추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도 역효과가 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통상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3분기와 함께 항공업계 성수기로 분류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1월 중순부터 확산되면서 이 항공사들의 대부분의 중국 노선을 저번 주와 감안하면은 1분기에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영업 흑자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중국 춘절 연휴 확대와 또 교통 물류 차질로 어떤 제조업체들의 조업 정상화도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반기를 항공업계들은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올해 여름 때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더 주가를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은 코로나19가 지금 우리나라는 오늘은 좀 잦아드는 모습인데 확진자가 늘어났지만 국내 증시는 그래도 견조합니다. 삼성전자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IMF 총재는 사스보다도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그 IMF는 당초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예. 비교할 수 있는 사건을 들라면 이제 감염병으로서 이제 증시나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줬던 사스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사스 당시와 이제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보니 당시보다는 더 충격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뭐 수치를 제공하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2003년 당시에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8% 정도 남짓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9%, 2배 넘게 이제 커진 만큼, 볼륨이 커진 만큼, 그리고 전 세계 제조품의 28%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과거보다는 세계 경제에 주는 충격은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통계들은 계속해서 나왔어서요. 미국계 이제 블룸버그 통신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2003년 그리고 2019년을 비교하게 되면 중국 경제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4배 정도 더 커졌으니 타격도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중국 경제 성장률을 잇따라 낮추고 있어요. 블룸버그는 1분기에는 당초 한 6% 성장을 전망하다가 4%대로 내려앉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맥쿼리 투자은행도 비슷합니다. 이게 5.9에서 4% 수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이 UBS 은행의 경우에는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오히려 3%대로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이제 사전적 이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중국 당국은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돈을 풀고 있고 이 재정을 통해서 어쨌든 이 방어를 해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아직도 사실은 중국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한 어떤 정보의 단속성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확진자 수에 이제 들쑥날쑥한 이 확진자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그 통계의 진위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어쨌든 세계 각국이 미국을 포함해서 각국이 굉장히 이제 예전과는 굉장히 다른 강도의 좀 장기화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사망자가 좀 꺾이는 듯하다가 전전일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통계 방식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뭐 800%가 넘게 환자 수가 급증할 수 있나, 뭐 사망자 수는 107%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잘 가다가 어제 꺾였는데 우리 시장 오늘 그래도 잘 가요. 그러니까 대륙별로 받아들이는 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동안 증시가 줄곧 오름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는 다소 뭐 조정 정도 잠깐 쉬어가는 분위기고 유럽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시아 국가는 대부분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뭐 등락폭이 점차 이제 커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 어느 정도 이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좀 내성을 보이고 있다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증시에서 지수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박스권 상단 부위에 위치해 있지만 오른 거는 보면 정말 오르는 종목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업종도 한정적에 의해서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전기차와 같은 전기주 관련주들만 올라갔어서 이 삼성전자를 빼게 되면 지수는 여전히 2,000선을 못 뚫고 있다는 거거든요.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전 세계가 다 같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급등락했던 이제 천당과 이 지옥을 오갔던 때와는 좀 달라졌지만 이럴수록 펀더멘털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을 또 위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이 종목군들 가운데에서도 실적이 조금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뭐 언택트 소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포탈의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금 뭐 세계 1위 유통 뭐 국내 1위 업체이긴 합니다만 롯데의 경우에는 오히려 갖고 있는 매장의 거의 3분의 1가량을 5년 이내에 다 없애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호황세가 분명합니다. 관광 관련주들, 여행 관련주들, 항공 관련주들은 맥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 이런 이제 전통적인 주들이 같이 올라가줘야지 이제 지수가 개인 같이 가죠. 그렇습니다. 예. 개인들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이 오르는데 전혀 지금 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수는 높아졌지만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에 대한 체감은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만 봐도 지수가 0.5% 올라가는데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 1, 2, 3위가 2% 올라주면 0.5% 오르잖아요. 맞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하나도 지금 건설부터 해서 못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감산하냐 마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 쪽에서 결국엔 좀 한풀 꺾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뭐 추가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쉽게 이게 또 결론 나진 않겠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수요가 더 줄었어요. 예. 이동 자체를 꺼리다 보니까 당연히 안 쓰죠. 안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유가 배럴당 50달러 선이 무너졌었죠. 오페크는 나름대로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사우디를 비롯해서 회원국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감산 쪽으로 가지만 네. 러시아는 여전히 반대입니다. 아직도 러시아도 어렵기 때문에 아맘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감산한다라는 건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유가 하락세가 만만치가 않으니 일단 하루 이제 이 일일 소비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한 배럴당 한 60배럴 정도는 좀 줄이는 게 어떻겠냐라는 컨센서스는 이루어졌지만 네. 실제로 이걸 이행할 거냐 이 부분에 들어가서는 의문이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오곤 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 어차피 증시가 조정을 받고 이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안전자산으로 각광받으면서 올랐었던 뭐 금이랄까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달러화랄까 네. 이런 것들이 다 꺾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작용이지 이게 세계적인 경기에 따른 원유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위로 뛸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그리고 오페크 내에서도 다 계산법이 다 자국마다 달라서 그렇죠. 이걸 한 번에 이 컨센서스를 맞춰서 이제 국제유가 수요에 충격을 줄 만큼 감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뭐 돈이 급한 나라들은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좀 돈 더 내려가더라도 가격이 우린 그래도 더 벌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나머지 국가들은 좀 천천히 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참 이해관계가 어렵고요. 이게 참 코로나19 자체가 전 세계에 이렇게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던 건 올해 뭐 사드발 악재를 털어낼 수 있는 이제 결정타가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와서 어떤 확답을 주고 가는 거였는데 이것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중국 내부적으로는 언론 통제가 워낙 심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최초로 발설했던 일부 이제 굉장히 전문직애들이 지금 굉장히 사망하거나 사라졌어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동 대응도 미숙했고요. 시진핑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어요. 예. 종신으로 가겠다라고 자기가 법은 바꿔놨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민심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이 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한 의문을 지금 미국에서부터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인 단속이 돼 안 되고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확실한 이제 잡혔다, 꺾였다라는 시그널이 있기 전까지는 외부 활동, 외교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3월에 예정돼 있는 전인대와 같은 양회가 예. 예정대로 지금까지는 별 탈 없이 예정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이게 연기가 된다면 해외 순방은 차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떤 그 중국의 이런 이제 위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지만 네. 중국이 과연 자기네 내국 정치 상황에 이제 맞물려서 양해가 지연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풀린다 하더라도 올까 말까를 고민해야 될 시점인데 만일 양해마저도 밀린다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국이 지금 급한데 우리나라까지 지금 방한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오늘 새벽에 레리 커들로 국가위원장이 백악관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중국 좀 못 믿겠다. 이 신뢰성에 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부분이 시장의 악재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다. 이게 전초전이 아닐까라는 얘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오잖아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예. 이런 이제 가짜 뉴스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이 심한데, 근데 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은 굉장히 이 감염병에 대해서 잘 통제되는 나라로 비춰지고 있어요. 예. 하면 일본조차도 우리를 부러워하고 부러워하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작 이 감염병의 진원지인 뭐 우한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 당국은 아직은 정확하게 지금 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WHO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모든 나라, 뭐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조차도 지금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국은 신뢰해요.
정보의 어떤 차단도 그렇고요.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 교육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이 파생적인 부가적인 조치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느냐가 정말로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만큼이나 어떤 신뢰도 정책 당국의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확진 속도, 사망자 수 들쑥날쑥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암암리에 이제 정보 통제하고 있는 것들이 언젠가는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기 전에 이걸 좀 싹 처리하고 정말로 이제 이걸 각국이 공조를 통해서 해야 될, 아직은 이제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3국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제3차, 4차 감염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지만이 이에 따른 백신 개발이며 같은 이제 공조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정보를 차단함으로 해서 중국이 얻는 거는 신뢰에 대한 바닥, 그리고 이제 어차피 국민이 이 민심이 떠나게 되면 내수 바탕으로 하는 시장이에요. 중국은 예. 수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도 좀 눈여겨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비약일 수 있는데 한 증권사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이로 인해서 다시금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미국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거는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지역 경선에 있습니다만 과연 이제 민주당 그리고 이제 공화당의 이제 기싸움에서 예. 자기가 내세울 만한 카드, 그리고 이제 아직 민주당도 지금 1, 2 후보가 박빙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대적할 만한 사람이 나오고 그 확실히 정해졌을 경우에 정말 내부적인 요인으로 자기가 지금 미국 상황만을 놓고 보면 트럼프 우세예요. 네. 근데 외국 상황을 보면 별로 된 게 없어요. 다 적으로 만들어서 짓눌러서 이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미국민들한테 자기 표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행동이 나설 거다라는 건 내부적인 어떤 이 정치적 표계사는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을 건드려서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하려면 세계 경제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득실 계산을 하는 이제 굉장히 이게 계산에 빠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물론 카드로 갖고 있을 겁니다. 충분히 갖고 있을 개연성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현 시장의 상황들, 국제 정세들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QSI입니다. 네. QSI 이제 익숙하시죠? 지금 아까 준비할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 안 오르고 있었는데 지금 상승률이 10%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21,0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 QSI 그때 계속 이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뭐 QSI 검색을 해보면 증권에 도움되는 정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 검색해 보시면은 그냥 일반 뉴스에도 증권에 도움되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QSI는 잘 안 나와요. 뭐 시세가 얼마 올랐다 내렸다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뭐 증권사 보고서 보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각 증권사의 보고서를 보시더라도 QSI가 잘 안 뜬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안 뜨고 약간 숨어 있는 종목이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막 언론에서 노출이 이제 심하게 되게 되면 불이 붙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유명한 삼성전자는 원래 유명한 애고 정말 무명이었는데 갑자기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어때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너무 관심이 집중되잖아요. 이 QSI가 그런 스타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QSI가 지금 급등하는 데는 역시 삼성전자 향.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선택이신데 사실 삼성전자랑 LG전자의 주가만 놓고 봐도 사실 10년을 놓고 봐서 우리가 장기 투자할 종목이 별로 안 되니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이런 대기업들을 투자하시잖아요. 장기 투자로. 근데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사실 삼성전자와 LG전자 엇갈린 운명이죠, 이게. 극단적으로 100%를 삼성전자에 넣으신 분, 100%를 LG전자에 넣으신 분. 10년이 지나고 똑같이 나이를 먹었는데 그 10년 뒤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너무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 그 줄을 대고 있는 라인들, 그 향 기업들, 중소기업들은 그 라인을 타야지만 성장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택인데 LG전자 향이 정말 좋다, LG전자 향 종목을 하고 싶다면은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확률적으로 얘기 드렸을 때 삼성전자 향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확률적으로 일단 삼성전자 주가가 좋았고,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가 해왔던 사업이 잘 됐다는 얘기잖아요. 여러 분야에서 부딪히고 있죠. LG전자랑 삼성전자랑 뭐 세탁기 놓고도 싸웠고, 에어컨 놓고도 싸웠고, 그렇죠? 지금은 겨울철인데도 에어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에어컨을 뭐 자동 세척을 한다, 뭐 자동 세척, 그게 어떻게 자동 세척을 하겠냐, 다 뜯어봐라, 뭐 먼지가 쌓여있고, 뭐 옛날엔 세탁기에 뭐가 콜라 캔이 누가 더 많이 들어가니, 뭐 막 싸워요. 근데 지금 이 QSI에 관련된 마이크로 LED에서도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갈리고 있냐면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LED를 키우겠다. 근데 LG전자는 마이크로 LED 아직 시장에 도입하기 시기상조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건데 어떤 부분에 선택을 하느냐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 LED 뭐 다시 설명을 드리면 10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극소형 LED가 촘촘히 박힌 디스플레이예요. 이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LED 조각을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패널을 만들다 보니 그거의 장점이 이런 겁니다. 화면의 크기가 자유로워요. 엄청 커질 수도 있어요. 더 지금보다. 화면비와 해상도, 베젤이죠, 베젤. 그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TV 시장이 뭐 성숙화됐다고 하지만 더 새로운 TV를 만들 수 있는 소재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1월 달에 CES 행사장에서 삼성전자가 무려 292인치, 이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집에서 뭐 크게 보신다는 분 100인치짜리 보시죠. 100인치. 292인치짜리는 얼마나 한 건가요, 이거? 292인치짜리 마이크로 LED TV 더 월, 이거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TV. 요즘엔 사실 영화관을 가기 싫다. 요즘은 더 그렇죠. 영화관 가기 싫으면 집에서 큰 TV에서 보고 싶잖아요. 그거를 구현해주는 게 마이크로 LED 기술이고, QSI가 마이크로 LED 소재를 국책과제로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삼성전자 향 마이크로 LED 관련주로 편입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어디 있었어요, 주가가. 제가 분명히 박스권에 있는데 고공 박스권에 행진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스타일의 차트를 다 찾아내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차트를 다 냈는데 거기다가 이런 이슈까지 있으면, 배경까지 있으면 완벽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 폭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따라가도 지금 늦지가 않는다고 분명 말씀드렸고, 지금 QSI는 그래서 삼성전자 향을 강하게 추구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삼성전자 향을 강하게 추구하는데 나는 삼성전자는 커서 싫다. 그러면 이제 이 중소기업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QSI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잘 보셔야 될 지금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절가 19,000원, 목표가 25,000원입니다. 두 번째는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자, 이것도 삼성전자 향인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Z 플립 공개된다. 지금 반응 어때요? 반응 되게 좋아요, 지금. 갤럭시 폴드 나왔을 때 되게 막 비아냥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갔다 나왔죠.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와서 잘 됐는데도 비아냥이 있어요. 그게 무슨 애플과 삼성의 싸움일 수도 있고, 정말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을 기대했는데 삼성전자의 그 충성 고객인데도 실망한 경우도 있겠죠. 근데 지금 갤럭시 Z 플립은 반응이 좋아요. 이게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1일 날 열렸죠. 삼성 갤럭시 언팩 2020 행사에서 지금 뭐 우한 패널이 막 돌고 있는데도 여기는 지금 엄청난 관중이 모였잖아요. 수천 명이 모였는데 지금 뭐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하고 갤럭시 S20 시리즈, 이거 무슨 1억 몇 천만 화소 카메라가 달렸더라고요. 이게 공개가 됐는데 갤럭시 Z 플립을 접었을 때 크기가 가로와 세로가 74.6mm, 87.4mm고요. 펼쳤을 때 크기가 가로가 74.6mm, 세로가 167.3mm예요. 이게 그 갤럭시 폴드에 비해 되게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흔히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여성분들이 들고 다니는 팩트 화장품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쁘다는 거예요. 지금 무게도 갤럭시 폴드가 263g인데 Z 플립은 183g이에요. 그리고 가격 말 많았잖아요. 갤럭시 폴드 나올 때. 그리고 뭐 샤오미가 그거보다 화웨이가 그거보다 비싸게 내놓으니까 뭐 더 말이 더 많았는데, 이 지금 갤럭시 폴드가 출시가가 239만 원이었는데 Z 플립은 165만 원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반응이 가격도 100만 원대로 떨어졌고, 어쨌든 100만 원 중반대지만 100만 원대고 크기도 작아졌는데
뭐 접히는 주름이 약간 보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정말 이거는 정말 이런 제품을 본 적이 없다, 태어나서. 그리고 되게 이쁘다, 이런 그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갤럭시 Z 플립이 제가 보기에는 갤럭시 폴드가 그 시장을 열었다면 Z 플립을 통해서 이거는 정말 약간 대중화가 되는 어떤 신호탄이 되는 제품일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태경 하이테크가 갤럭시 그 폴드 그리고 Z 플립, 이 폴더블 폰용 보호 필름, 요것을 지금 단독 공급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지금 아까 전에 QSI도 보고 세경 하이테크도 그렇고 분야는 틀린데 다 삼성전자 향이죠.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싶은데 삼성전자 비싼 것 같아. 액면 분할한 가격도 있지만 전가격이 생각나서 비싸고 커. 그러신 분들은 무조건 삼성전자 향 여기 달린 거 중소기업 잡으셔야죠. 세경 하이테크가 그런 종목이고요. 손절가 34,000원, 목표가 5만 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하나 SBI 스펙입니다. 자, 스펙이 요즘에 탈환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스펙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스펙이 돈 뭉치인데 돈 뭉치가 인수합병에 실패를 해버리면 그냥 채권자들한테 돈을 주고 끝나요. 근데 2년 안에 인수합병에 성공하면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는데 이런 스타일이 한동안 없었어요. 왜냐면 스펙으로 합병에 성공했는데 주가가 곤두박질 치거나 아니면 합병의 그 경기가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합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굉장히 괜찮은 실적을 거두다 보니까, 성과를 거두다 보니까 스펙이 굉장히 많이 상장되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지금 상위 그 상승률 상위 보세요. 지금 상한가 간 거 스펙 하나 있죠. 그리고 이 하나 SBI 스펙도 급등하고 있는데 SBI 인베스트먼트와 하나투자증권이 지분 98.36, 1.64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 투자한다고 어디 기업을 인수한다고 되어 있냐면 목적이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제약, 이게 제일 먼저 있고요. 의료기기, 글로벌 헬스케어, IT 융합 시스템, 뭐 뒤에 쭉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상승률 1위, 상한가 간 스펙도 바이오 기업하고 인수합병에 성공해서 지금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바이오 기업이 뭐 아무리 뭐 문제가 많고 이랬다지만 역시 미래에 어떤 성장할 기업으로 바이오 분야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들 이런 하나 SBI 스펙이라던가 엔젤 투자 업체들이 다들 노리는 분야가 일단 첫 번째로 바이오예요. 뭐 엔터테인먼트 쪽도 노리는 쪽이 있는데 이 지금 하나 SBI 스펙은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제약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급등하는 게 어떤 지금 뭐 인수합병의 어떤 그 확률이 높아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뭐 조회 공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뭐 현저한 시장 변동에 따른 조회 공시할 내용이 없다고 답변을 했지만 결국에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거래량이 들어간다는 거는 만약에 아무 이슈가 없고 이런데 갑자기 스펙을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갈 리가 없죠. 아무 이슈가 없으면. 왜냐면 지금 주가가 아무리 뭐 지지부진하다고 해도 대선 테마주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 들어와서 인수합병에 실패하면 2년 동안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답답한 걸 할 리가 있겠어요? 근데 이를 움직인다는 거는 어떤 확률이 생겼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한번 그 승부를 볼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 3,000원, 목표가 5,000원입니다. 예, 세 종목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렌시스 말씀해 주셨잖아요. 결과 어땠습니까? 네, 이렌시스는 뭐 큰 변동이 없었고요.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벽 배송이라던가 이런 쪽의 성장성만큼 이쪽의 성장성은 없지만, 그렇죠? 비대. 근데 이쪽에서 이렌시스가 지금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노렸는데 이번 주에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거기를 돌파하는 순간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짧게 볼까요, 그러면? 오늘 역시 하나 SBI 스펙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상승률 1위인 그 상한가 간 스펙하고 이런 분위기예요, 이것도 사실. 뭐 대선 테마주 보면은 골고루 이제 움직이니까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것저것 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펙 어느 하나가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 이제 스펙으로 인수합병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아지니까 이쪽으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겠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스펙 테마주가 형성이 돼요. 지금 우선주 테마 형성된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펙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 SBI 스펙을 이번 주 단기 추천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SBI 스택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고요. 내일의 종목 330 이어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어갑니다. 이지환 멘토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주제 보시면 화학 섹터 바닥 탈출 움직임 보내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외면받던 섹터가 화학 섹터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학 섹터는 지난 한 해 철강, 건설, 기계 등과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경기 후퇴 우려감과 함께 가장 큰 낙폭을 보였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기관들의 공매도까지 쏟아지면서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런 바닥권에 있는 섹터 중에서도 특히나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보시면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가장 큰 우려감을 좀 자아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 화학 섹터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들어간 지가 이제 몇 년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한 해 화학 원료들은 가격이 오른 데 반해서 제품 가격을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서 올리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원료 가격은 상승, 제품 가격은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전체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겪었습니다. 뭐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LG화학 같은 경우도 화학파트에서 굉장히 큰 폭의 손실이 좀 나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화학 섹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실 올 1분기 1월 달 말부터 좀 들어오면서 지난 중국의 신종 코로나 관련된 사태 이후에 보면 이 화학 섹터가 IT 섹터 다음으로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록하면서 7, 8%의 상승대를 좀 기록했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증권회사들도 레포트가 좀 쏟아지고 있는데 화학 섹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화학 섹터들이 반등을 줬던 첫 번째 이유는 순수 석유화학 쪽보다는 IT 소재와 관련된 기업들, 특히 이 반도체와 2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론 혹은 바닥론이 좀 대두되면서 이런 종목들이 큰 폭으로 뛰면서 일단 1차적으로 상승을 조금 이끌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화학 섹터들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되면서 우려감이 좀 주도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섹터 자체가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좀 감소되고 연착륙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감소하는 폭이 지난 4분기 때 보면은 바닥권에서 생각보다 컨센서스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으로 좀 줄어들면서 두 자릿수 때 살짝 넘어가는 이제 감소 폭만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난 4분기 때 반도체 종목들이 급격히 가격이 하락하다가 멈추는 현상과 비슷한 정도의 지금 섹터 움직임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러면서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이제 섹터 내 종목들 간에 이제 등락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깔리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이제 큰 폭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실적이 선방했던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최근에 죄송합니다. 불을 지핀 경우가 있는데 바로 하나솔루션입니다.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케미칼 전신인데요. 보시면은 화학 섹터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도 이 하나케미칼만큼은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화학주 전체 섹터에서 거의 탑으로 좀 보셔도 될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던 이유는 주력 분야에서 중국과 겹치는 부분이 없다. 기술적 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케미칼, 지금 하나솔루션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 화학업종들이 채권 발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솔루션이 지난주 채권 발행 예정액을 좀 모집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첫 회사채입니다. 사명이 바뀌는 첫 회사채인데 수요 예측 결과에서 2천억 정도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한 6,500억 정도가 몰리면서 전체적으로 이 화학 섹터에 대해서 이전에 비관적인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 4분기에 집중적으로 이 화학 섹터에 관련된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LG화학을 비롯해서 대부분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채권채 발행할 때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솔루션이 2천억 모집에 6,500억 정도가 몰리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을 또 우려를 잠식시키는 것도 역시 전체적으로 화학 섹터들이 경착륙보다는 연착륙하고 있다라는 반중으로 좀 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화학 섹터에 대한 수급의 문제인데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바닥권에서 조금은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화학 섹터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제 공매도와 관계된 부분인데요. 최근에 화학 섹터들은 1월 달에서 반등이 굉장히 급하게 좀 나오고 바닥권 탈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대차 잔고가 1월 달부터 사실 화학 쪽 섹터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은 대부분의 뭐 바이오라든지
철강 이런 쪽의 반등이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나오는 반등이다라고 좀 보시면은, 반대로 이 화학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 반등을 줄 때 대차 잔고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차 상승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좀 보겠고요. 이럴 경우에 만약 대차 잔고가 늘어나서 공매도로 이어진 이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1차 반등 이후에 상당한 기간 조정 내지 바닥권에서의 움직임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은 좀 인지를 하시고,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대차 잔고 늘어나는 부분이 확인될 때까지는 1차 상승 동창보다는 눌림 이후에 2차 상승을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제 관련 섹터들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역시 이제 만약에 이제 화학 섹터 내에서 종목을 좀 보시려면,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롯데정밀화학과 일단 하나솔루션, 특히 하나솔루션과 롯데정밀화학을 원톱, 투톱으로 놓고 일단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섹터 자체가 완전히 레벨업 구간에 들어와서 실적이 나아진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바닥론에 기대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수급이 아직 풀리지 않은 섹터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실 때는 무조건 대장주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보신다면 지금은 실적 개선의 정도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롯데정밀화학과 함께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실적을 양호하게 나타내고 있는 하나솔루션, 이 두 가지 기업 정도를 좀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지금 화학 섹터 같은 경우에는 화학 섹터 좀 분류가 되고 있지만 IT 소재와 관련된 부분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오른 이후에 최근에 이제 경향을 보면 석유화학 쪽으로 전통적인 화학 종목들은 반등을 주는 반면에 IT 소재 관련된, 특히 반도체 관련된 쪽에 있는 소재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 보신다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무게 밸런스가 조금 달라져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인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통적인 석유화학 쪽 관련되어 있는 분야를 보실 때는 대장주인 롯데정밀화학과 하나솔루션으로 압축된 전략을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아마 이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에 화학 섹터를 비롯해서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관련된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은 화학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반드시 확인 과정이 필요한 섹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섹터는 보시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가는 섹터만 계속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등을 주는 섹터에 잘못 들어가시면은 물려서 계속해서 좀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바닥권 있는 섹터들 반드시 한번 대차 잔고부터 수급까지 확인을 좀 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섹터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